여기에서 좀 기회를 줘가지고 제가 이제 원장님들한테 고맙다고 제가 그 아리 키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렌스 드릴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원장님들 가실 때 그 하나씩 챙겨 드릴 겁니다. 그건 전치부나 아리 쓸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전치부 다른 임플란트 하실 때 본이 얇을 때 그걸로 이렇게 코티칼본과 칸셀루스본, 코티칼본 그 칸셀루스본으로 잘 이렇게 차고 들어갈 수 있게끔. 다른 드릴들은 보통 렌스 드릴이 2.0mm부터 시작하는데 요건 1.6mm예요. 그래서 얇은 부위에 잘 차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처음 이니셜 사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제가 사비로 이렇게 원장님들 감사한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챙겨가십시오. 오셨나요? 이제 2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소구치부하고 전치부 임플란트 아리를 소개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 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66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잔존치는 발치해야 하는 상하 무치약. 이 환자 리치 폭이 충분해. 그래서 일반 임플란트가 가능한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소수 임플란트를 하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상하게 기존의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했습니다. 이렇게 리치 폭이 충분하신 분들은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덴처를 오랫동안 끼시던 분들은 리치 폭이 얇아가지고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 환자분들은 이 기존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려면은 굉장한 리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리치 오그멘테이션 없이도 기존의 이러한 환자분들처럼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는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지대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셜 덴처를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분도 77세, 84세 되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오랫동안 쓰시고 있죠. 이렇게 기존에 우리 자연치아처럼 이렇게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하는데 임플란트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자연치아보다.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는 기존 덴처에 비해서 유지력, 지지력이 탁월합니다. 소술의 임플란트를 이용한 오버덴처는 치료에 손이 많이 간 로케이터 파손, 유지력 저하, 틀니 수리 등의 어려움이 있고 그런 건 바 타입도 마찬가지예요. 로케이터를 이용한 오버덴처를 했을 때 수시로 환자분들이 와요. 너무 헐겁고, 어떤 경우는 또 로케이터 떨어져가지고 불편하다. 그런데 임플란트에 지대치를 만들어가지고 부분 틀니를 사용할 시 환자의 만족도는 5, 6배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5, 6배가 아니에요. 저는 한 10배는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저장력, 유지력, 신미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버덴처보다도 이렇게 이제는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 초창기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로케이터 해가지고 오버덴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허구한 날
그 AS 해줘야 하고, 로케이터 갈아줘야 하고, 그런,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이렇게 임플란트, 지대치를 만들어가지고 파셜 덴처를 해주니까, 환자분이 일단, 유지력이나 이런 게 훨씬 지지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환자분, 65세 여자, 하악은 자연치아와 임플란트, 상악, 자연치아하고 임플란트, 상악은 풀덴처로 하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상악의 잇몸의 통증이 심해가지고 식사를 못하는, 너무 따갑고 아프다고 밥을 못 먹는다는, 이런 환자분들이 허다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어떤 파셜 덴처를 해줘야 하고 그러는데,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하고 6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그 플랩을 제끼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기간 동안은 틀니를 어떻게 쓸 거예요? 만약에 터져버리면 꽝이라니, 골리식 해봤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제 플랩을 제껴서 씬 리치하고 알베올라 본을 베이잘 본을 보면서, 베이잘 본을 볼 수는 없겠죠. 씬 리치를 확인하면서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는 거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요. 자, 여기 14번 부위는 디렉션 인디케이터가 약간 사이너스로 들어갔죠. 13번, 23, 24번. 자, 보세요. 우리가 파노라마 CT를 찍어가지고 베이잘본을 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섹션을 잘 해가지고 요 부위를. 베이잘본을 잘 찾아가니까 여기는 스레이드 7mm, 이런 데는 9mm까지, 이렇게 9.8mm까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원한다면은 요 나잘 플로어에 약간 플로어까지 해서 바이코티칼 스타빌레이션까지 얻으면은 더 강하겠죠. 이런 걸 하는데, 이게 드릴링 해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상악은 씬 리치이며 골이 소프트해요. 이런 환자분들 65세, 66세인데 틀니를 10년, 15년 이렇게 사용하면서 리치 폭이 얼마나 얇아지고, 더군다나 여자인데 뼈가 뭐 계란 껍질처럼 얇고 안에서 엉망이겠죠. 약하겠죠. 그런 경우, 이런 리치이며 씬 리치, 소프트한 경우에는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덴사바를 이용해서 골에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을 해서 식립합니다. 덴사바가 한편으로 또 기가 막혀요. 이 안에 베이잘본 부위에는 덴사바를 이용하면은 본이 좀 빡빡해져요. 그리고 이러한 알베올라 본, 요 위에 부분에서는 본을 익스펜전 시켜가지고 골의 소실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한 거예요. 14번 부위는 아까 사이너스 뚫고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 이 사이너스의 바깥 월을 물면서 바이코티칼로 잡았죠. 여기는 3.5에 76. 나머지는, 괜찮아요. 3.5에 96. 예. 12주에 세컨 서저리 예약했고, 8주 정도 있다가 보면, 이 환자, 이런 환자분 할 때, 물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임플란트만 식립한 게 아니고, O6 볼륨엑스하고 약간의 본의 컨토리제이션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자 환자분인데, 그렇게만 해줘도 코가 살아가요. 코가 살아가지고 여기가 도톰해져서 사람이 10살은 또 젊어 보여요. 고생은 하더라도 여자들은 좀 이뻐지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아픈 것도 또 참아줘요. 그런데 제가 수술이 초기 구정도 좋았고, 그래서 워낙
괜찮아.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스티치 아웃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 틀니에다가 그 티슈 컨디션 깔아가지고 해줬더니 그거 가지고 밥을 막 왁왁 씹어먹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 이식한 게 좀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틀니를 확 뺐고, 여기 아물 때까지 기다리세요. 보통은 이렇게, 한 열흘 정도는 틀니를 못 끼게 하세요. 그리고 열흘 지나고 나서는 티슈 컨디셔너 깔아가지고 이런 임플란트 식립된 부위를 이렇게 파줘가지고 그 부위에 자극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식사를 하고 그러기에는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드시기는 하겠는데 밖에 나가고 그럴 때 그냥 밉지 않게 너무 황당하지 않게 그렇게 지내라고 그래 하죠. 석 달 후에 세컨드 서저리. 예, 요 부위가 지금 약간 본이 녹아가지고 소프티슈가 얇아지면서 커버 스크류가 노출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시전을 거가지고 플랩을 레비알 쪽으로 바꿔주면서 예, 여기 보시면은 세컨드 서저리 하면서 놀랄만한 것을 봤어요. 커버 스크류고 이것이 이제 우측, 10번 때, 20번 때 놀랄만한 게 커넥티브 티슈가 여기에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본에 그 페리오스템이 막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보통 머신드 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잘 되죠. 근데 이건 분리가 안 되고 이렇게 막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막 엉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약한 뼈에다 식립해서 3개월, 12주 지났는데 ISQ 값이 보통 일반 뼈하고 또 43, 42, 41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다가 얼마를 더했냐? 25를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ISQ 값은. 그러니까 됐다. 이건 이 세컨드 서저리하고 ISQ 측정을 하면서 야, 이놈은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샬 덴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존에 임플란트를 하던 그런 환자분들하고 손색이 없다. 기존에 임플란트를 하던 위드스 넓은 환자분들하고 비교해도 아무 손색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좋은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기분이 좋았죠. 여기도 그 소프트 티슈, 커넥티브 티슈가 커프 부분에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엉겨 있는 것을 보고, 알이 정말 하길 잘했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부위, 소프트 티슈가 이제 노출이 되고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좀 합니다.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좀 하얗게 나왔는데 좀 봐주세요. 예. 호라이존탈로 이렇게 풀 시크니스로 하고 풀 시크니스로 이렇게 본에 맞닿게 합니다. 이시전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탈 버티컬 이시전 디스탈에 버티컬 이시전하고 메디알하고 예, 이렇게 에피텔리움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해서 포를 뜨고 그 다음에 디스탈에 버티컬 인시전하고 메디알 쪽에 버티컬 인시전하고 그 다음 저 안쪽 깊숙이 넣어가지고 똑같이 호라이존탈로 풀 시크니스로 해서 예, 요 바깥 부위에서 약간 1mm 정도 해서 아래 지방층을 남겨놓고 이렇게 조직을 떼냅니다. 요거 하는데 한 3분이면 돼요. 여러 번 해보면은 괜찮아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조직을 이렇게 떼죠.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걸 이렇게 레비알 쪽에 이게 얹는 겁니다. 레비알 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초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넥티브 티슈, CT 그래프트 한 거 밖에 나오고, 요걸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가 다 이게 모신드 설페이스 커프 부분이에요. 여기는 스레이드 7mm에 6mm죠. 여기는 9mm에 6mm. 이 본인은 아니겠죠. 근데 빵빵하게 이렇게 잘 이루어졌어요. 예, 소프티슈 여기다 이렇게 넣고 호라이존탈 매트리스 수초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라탈 쪽 수초하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소프티슈가 힐링되면은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환자분은 77살 여자 환자로 상악 잇몸이 아파서 틀니를 사용이 어렵습니다. 좀 전에 환자분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분은 77인데 지금까지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틀니를 쓰시던 분이에요. 이러한 부위에 77살 리치 오그멘테이션에서 일반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겠어요? 나이도 나이고 천만에요. 13, 14, 23, 24 아리 식립, 임플란트를 지대체로 파샬 덴처를 계획합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77이라도 이렇게 해서 13년, 15년 쓰게 하면은 그래도 95세까지는 하실 수 있겠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 꽂아가지고 각 부위별로 CT 찍어서 섹션을 해서 잘 찾아갑니다. 베이지알 분. 77세인데 그동안 오랫동안 그 오랜 세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이 알베올라 리치하고 베이지알 본이 있으면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도 이러한 부위를 다 찾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좀 전에 환자분하고 똑같이 골이 소프트하니까 덴사바를 이용해서 오세오 덴시피케이션에서 식립을 합니다. 예. 14번 부위 3.5에 여기는 본이 별로 없으니까 아까 그분보다는 좀 그렇죠. 3.5에 76, 13mm, 3.5에 여기는 워낙 길으니까 7, 8, 3.5에 76, 여기는 또 4.0까지 갔어요. 3.5 식립하다 약간 스테빌리티가 좀 약하다 싶으니까 4.0을 했겠죠. 4.0에 74. 예. 수술 6주 후에 사진이에요. 기존에 사용하던 이 환자분은 좀 전에 환자분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틀니를 아예 처음부터 못 끼게 했어요. 한 열흘간 못 끼게 하고 스티치하고 타고 소프티슈 힐링이 어느 정도 된 거 보고 틀니에 티슈 컨디셔너 깔아서 임플란트 식립된 부위에 좀 파줘가지고 자극이 가지 않게 했어요. 77살 되신 분인데 그동안 수술을 하고 보름간 이 틀니도 없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와요. 왜냐? 임플란트 식립하고 본 컨토리제이션에서 오식스 블루맥스 해주니까 그렇게 여기가 다 죽어있던 게 살면서 나이가 10살이나 젊어졌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기분 좋게 오는 거예요. 조금 아파도. 그러면서 지금 이게 2개월, 8주, 6주 정도 지났는데 이 소프티슈가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 환자분도 좀 전에 환자하고 똑같이 3개월 후에
오픈해가지고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식립하지 못하고 아예 피해왔던 부분이죠. 이렇게 하악의 자연치하고 상악이 덴처인 경우, 그리고 상악이 플래비 티슈만 많아가지고 틀니가 아무리 해도 유지력이나 힘이 안 닿는 경우, 그런 환자분들 임플란트 식립해서 아리 임플란트 식립해서 임플란트 서포티드 파셜 덴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리를 가지고 새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치과의 블루오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아리로 폐일한 부분을 복구하는 참 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예, 2021년 9월에 파이널 레스토레이션 하고, 예, 올해 치아가 많이 치아가 좀 흔들린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확대를 해보니까 픽스처에 코로날 포션 부분이 찢어졌어요. 이런 게 리치가 얇으니까 3.5mm, 직경에 3.5mm 임플란트를 식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환자분이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 수 있겠죠. 남자 환자분이고, 그러니까 씹는 힘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날 포션이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보철물 제거하고, 이렇게 보면 좀 빛이 여기 약간 거무스름하게 있는 게 픽스처예요. 요건, 이 맥가이버로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요 밑에까지 다 찢어져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래핀 바로 해가지고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이렇게 봤는데 레비알 쪽이 본이 굉장히 얇죠. 이런 경우 리페어 하려면은 이 기존의 임플란트 좀 전에 3.5mm 했는데 4.0이나 4.5를 식립하려면은 요 겉에까지 많이 리치 오그멘테이션을 해야죠. 그래서 아리로 복구를 하는데 아주 깊숙이 드릴링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15mm인데 한 17mm까지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임플란트 4.0에 98, 거의 17mm까지 들어가죠. 여기서 4.0, 9, 8mm 엄청 길죠. 이걸 여기다 식립하고 보면은 여기에 리치 여기 얇고, 그래서 여기에 본을 조금 넣었어요. 본을 좀 넣고 멤브레인 넣고, 그리고 여기에 좀 여기는 한번 페일한 데는 좀 그렇더라고요. 스테빌리티도 그렇고, 그래서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했어요. 힐링 어버트먼트는 보통 직경 3.7하고 4.2가 있는데, 하이트는 345 이렇게 하고, 나는 이 힐링 어버트먼트도 직경이 5.0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얘기했는데 좀 만들어 줄라나. 예. 그리고 이렇게 수처를 했어요. 수처를 하니까 이게 하이트 5mm이고, 이렇게 여기 바깥 부위가 이렇게 본 그라프트하고 멤브레인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처를 하고, 이게 보시면은 굉장히 길죠. 스레이드 9mm, 커프 8mm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일반 임플란트 리페어 하려면은 여기다가 골리식을 아주 많이 하고 6개월 기다렸다가 식립하고 또 2달, 3, 4개월 후에 보철을 하고 그러려면은 1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거 빼면서 바로 이렇게 식립하고 그러니까 간편하죠. 예, 또 다른 리페어입니다. 67세 남자,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건강한데
43번 부위에 여기에 중증 치죠. 그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계획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페리에피칼 리전이 있고 모빌리티가 많이 있었어요. 예, 이런 부위에 뭐 괜찮다 생각해가지고 기존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어요. 올해 초에 3월 2일 날 식립했고, 그 다음에 2달 후에 보니까, 리콜에서 보니까 염증이 피스출라 있고, 그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픽스처를 제거하고, 또, 여름 7월 20일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려 했으나, 본 디펙트가 심해가지고, 골리식만, 그 PRP하고 슈어우스는 이렇게 동종골입니다. 동종골을 이식해놓고, 한 4개월, 본 디펙트 후에 볼 이식하고 4개월 후에 다시 여기를 들어갔어요. 플랩을 제끼고 이렇게 왔는데, 레비알 쪽에 보는 여기까지 있어요. 리구알 쪽에 보는 저 안쪽에 있죠. 벌써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길이만 해도 엄청나죠. 한 8mm, 막 6mm, 8mm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서 그 파노라마와 CT를 체킹했는데 약간 이제 파노라마에서 디스탈로 가 있고 CT에서 약간 리구알 쪽으로 기울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린덴만 드릴로 약간 메지알 쪽, 그 약간 그 레비알 쪽으로 이렇게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린덴만 드릴로 드릴링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 수정을 하고 2.5mm, 2.6mm, 2.9mm 드릴링하고 그 픽스처, 여기는 레비알 쪽에 이렇게 9mm, 길이 9mm짜리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풀로 거의 9mm 가까이 레비알 쪽이 노출이 되죠. 3.5에 9.8씩 하는데 완전 깊숙이 넣어야겠죠. 예. 이렇게 깊숙이 넣는데, 만약에 이제, 레비알 쪽이 본이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 크레스트까지 픽스처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위는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부위는 어떻게 하냐면은 소프티슈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마운트의 그 넥 부위, 상부 부위까지 이렇게 식립을 하면은, 요 부위에 나중에 보철을 하기가 좋게 됩니다. 마운트 제거하고 힐링 어버트먼트 연결해서, 예, 이런 부위도 마찬가지로 그라프트 머티리얼하고 멤브레인 오식스 볼륨엑스. 그래서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이제 이렇게 이제 PRP를 제가 이제 24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늘 이렇게 젤레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떡처럼 갖다가 붙이죠. 이렇게 붙이면 우리가 그라프트 이렇게 안 하면은 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다 각계 전투에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달아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젤레이션이 돼 가지고 도망가지가 않죠. 그래 하고 그 그라프트 머티리얼을 넣고 이렇게 여기에다 오식스 블루맥스를 하고 이것이 뭐냐면은 PRP 멤브레인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놈은 PRP가 플레이트레트 리치 플라즈마로서 그로스 팩터가 많이 일어나요. 많이 있죠. 파이브로블라스트, 골 증식, 엔도셀리알, 그로스 팩터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이런 멤브레인조차 이렇게 해가지고 오식스 블루맥스 넣고 위에 이렇게 PRP 멤브레인을 안에다 이렇게 해서 딱 수초를 하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통증도 없고, 스웨일링도 별로 없더라고요. 힐링 어버트먼트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고, 예, 파노라마 처음에 방향하고 이런 걸 수정해서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했죠. 예, 그런 건 아주 길게 들어가. 예, 이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런 임플란트, 이런 거, 각 그 시대마다 다른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어 있죠.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을 하면서 또 한 번 아리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66세 남자, 담배 조금 피고 건강하시고, 주소로는 22번, 이 임플란트가 이제 요게 흘러내리는, 모빌리티가 있고, 페인 있고, 치료 계획으로 발치 시 임플란트를 계획했어요. 요것은 뭐 괜찮아가지고, 여기가 임플란트가 흘러내리니까 뼈가 굉장히 안 좋겠다 싶어가지고, 23번 부위하고 25번 부위 식립해서 이렇게 브릿지로 할 예정이었죠. 예, 임플란트 제거하고, 플랩은 이렇게 해서 레비알 쪽으로 넘기려고 생각했죠. 여기가 이제 플랩을 제껴서 보니까 이게 2012년도 임플란트 식립한 거예요. 11년 됐어요. 이걸 이용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스레이드가 많이 노출이 되고, 그럴 바에야 그냥 간단하게, 맥가이버 있잖아요. 예. 맥가이버 키트, 맥가이버로 제거하고, 이거 뭐, 30초도 안 걸리죠, 그냥. 확 돌려서 제거하고, 그 부위에다 다시 식립을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1년 전, 2012년도에 이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이런 이 뼈가루가 아직, 여기도 그렇지만은, 여기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합성골이에요. 이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이 이것이, 진짜라면 이렇게 다 녹고, 내 뼈로 치환이 돼야겠죠. 근데 합성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10년, 15년 막 이렇게 넘어가도. 예, 맥가이버 키트로 제거하고, 여기 아직 좀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이 맥가이버 키트, 그리고 드릴링을 했어요. 렌스 드릴로 드릴링을 하고, 요 부위, 23, 4, 5. 베이잘분, 두텁고 고마운 분이죠. 예, 파노라마 찍고, CT해서, 이렇게 섹션해서 보니까. 그런데, 이 부위가 좀, 베이잘본 쪽으로, 아까 CT에서는 광범위하게 있었는데, 좀 이 안에가 이 염증이 있으면서 요 안으로 염증이 파급이 된 것 같아요. 안으로 되게 아주 깊이 본이 많이 녹았어. 여기가. 녹아있고, 요 부위도 본이 많이 녹아있고. 그런데 요 부위보다는 요 부위가 좀 더 본이 덴스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래 이제 픽스처가 흘러내린 부위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22번, 24, 5번. 예, 여기는 약간 스레이드가 아니라, 설페이스 노출이 돼도, 골리식하고 멤브레인 하니까,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할 때 이런, 픽스처의 탑이 본크레스트에 오기가 이제 기준을 잡기가 어려울 때는 본크레스트가 저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픽스처의 탑을 저 아래로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픽스처의 마운트의 넥 부위의 상부 부분이 잇몸과 일치하게끔 그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되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또 PRP 해서,
그래프 여기가 많이 본 디펙트가 심하죠. 여기를 본 디펙트를 이렇게 패킹을 하고 이렇게 오식스 블루맥스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단단하게 하고 또 요건 또 PRP 멤브레인입니다. 그놈을 또 이후에도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처하니까 이렇게 빵빵하게 되고 이랬을 때 그 초기 고정도 45뉴턴 이상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임시차를 해드리고, 예, 파노라마 사진, 22번 R이 3.5에 98, 24호 4.0에 94 이렇게 식립하고 임시차를 해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저희 치과에 오시면서 많은 변화를 하고 이런데도 하악도 이렇게 다 R이잖아요. 뼈가 얇은 데는 다른 기존의 임플란트보다 그냥 R이가 손이 가더라고요. 여기도 R이죠. 여기도 R이. 식립을 하다 보니까 R이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좀 장기적으로 이놈은 골이 흡수가 돼도 이놈은 커프가 있으니까 잘 버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안심,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각 케이스별로 임상 케이스를 말씀드렸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R이는 치조골이 흡수된 아트로피 리지 대신에 흡수되지 않은 베이지알본에 R이를 식립함으로써 강력한 초기 고정력과 골 융합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축된 치조골에 본 볼륨 회복술 없이도 간단한 수술로 식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지 오그멘테이션 없이 식립함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시술하고 전체 기간이 4분의 1로 단축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커프 에리아는 소프티슈 프렌들리 디자인으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예방과 관리에 유리한 설페이스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한 스레이드 부분이 우리 구강, 요 위에가 구강이겠죠. 구강 내 세균. 이 구강 내 세균이 여기까지 도달하려면은 정말 엄청난 힘과 엄청난 염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R의 머신드 설페이스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크로 그루브와 이러한 부분들이 커넥티브 티슈가 타이트하게 밀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페리 임플란타이티스의 확실한 예방은 러프 설페이스가 잇몸 하방 깊숙이 위치하여 구강균에 노출된 가능성을 현저히 낮춰준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R의 이론적인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R를 처음 접하고 R를 식립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R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키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R를 접하면서 이것을 머리에다 숙지하고 접근하시면은 훨씬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픽스처를 식립하기 전에 렌스 드릴링 후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가지고 엑스레이 파노와 CT를 체킹해서 방향, 길이, 골폭을 확인하고 식립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이렇게 렌스 드릴로 드릴링하고 디렉션 인디케이터를 꽂아가지고 파노라마와 CT를 찍어서 섹션을 해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거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요거 제발, 요거 투자하시면은 임플란톨로지스트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사진이 말하죠. 사진이. 엑스레이 수술하고 나서 파노라마 사진이 나를 좀 뿌듯하게 만들죠. 그리고 요 렌스 드릴 원장님들께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데, 요 보시면은 요 코티칼본과 칸셀루스본 요 사이를
저항 없이 스무드하게 차고 들어가요. 이게 직경이 1.6mm라. 2.0mm는 안 그래요. 여기 들어가다가 어디가 어딘지 잘 이렇게 저항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1.6mm는 어떠한 다른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더라도 이러한 그 칸셀루스본을 차고 들어갈 때 이걸 사용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드릴링은 좀 전에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이제 아리를 처음 접하실 때 요걸 그 아리 드릴 키트에 있는 요걸 꼭 기준으로 해서 참고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직경 3.5mm, 4.0, 4.5. 파이널 드릴 2.9, 3.5 심을 때 상악은 2.9, 하악은 3.3. 4.0에 아리를 식립할 때 상악은 3.3, 하악은 3.6. 근데 이것보다 조금 댄스한 본일 때는 한 단계 높은, 한 단계 굵은 드릴링, 파이널 드릴을 하고 그 임플란트를 식립하십시오. 예, 픽스처 탑의 위치는 이 픽스처와 마운트의 그 경계부, 여기가 이제 픽스처 탑이죠. 이것은 픽스처 탑은 본 크레스트 부분까지 하라고 매뉴얼에 있는데, 이것은 여기보다 한 1mm 정도 하방으로 심으면은 보철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보철하는데 훨씬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본 크레스트가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진지바 라인, 요걸 진지바 라인 여기를 마운터의 넥 부위 여기에다가 이렇게 위에 요 상방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리의 권장 식립 토크는 45N이고 나쳇 커넥터를 사용해서 좀 더 늘 때는 70N 이하로 하세요. 70N 이상이 되면은 요 넥이 부러져요. 넥이 부러지면은 좀 돌발상 깜짝 놀라겠죠? 그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 마운트를 제거하고 키트에 있는 픽스처 드라이버를 꽂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 픽스처를 빼내고 한 단계 높은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픽스처 드라이버 이게 워낙 강하게 감기면은 픽스처 드라이버도 잘 안 돼서 빠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맥가이버 키트를 이용해서 딱 넣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은 금방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높은 직경에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은 돌발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아리 임플란트 이제 전치부, 소우치부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했던 상악 전치부나 아주 얇은 부위, 그런 데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가 출시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임플란트를 경험한 지 25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임플란트보다도 저한테 임팩트 있게 준 임플란트가 아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25년 가까이 되고 20년, 25년, 그리고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허다하고 그런데 보통 저는, 임플란트 10년 미만의 문제 되면은요, 거의 100% 그냥 AS 해줘요. 왜 그러냐? 환자분 서운하지 않게 거의 100% AS 해주고, 환자분이 만약에 저희 콜에 전혀 응하지도 않고 귀찮아하고 아예 응하지 않은 환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
피를 하는데, 그리고 10년에서 20년 사이는 환자 부담금을 50% 하고 있고요. 20년 이상 된 분도 AS 해봤는데, 그분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75% 했어요. 그게 이제, 아리가, 이렇게,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믿고 그러느냐. 저는 제 임상 환자분들 10년 내에 문제 되면은 다 AS 해줘요.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아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혹시 아리를 하시다가 돌발 상황이나 기구가 없어서 문제가 되면은 영업사원한테 얘기해가지고 바로 조달을 할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저희 치과로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조달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이렇게 원장님들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치과 인생 올해로 이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31년째고, 그런데 정말 좋은 분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